예, 안녕하십니까. DF입니다. 오늘도 그 모션 효과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만들어 보면서 그 모션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모션 어떤 이제 기본적으로 모션을 만들기 위해서 그 저번 시간에 설명드린 부분이 그 레이어 1, 그 레이어를 사용해야지 이제 모션을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 설명드렸고, 백 레이어에서는 모션을 지원하지 않습니다라고 그 설명을 드렸었죠. 그 오늘은 그 저번 시간에는 그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 템플릿을 이용해서 이제 간단하게 레이어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 더블 클릭, 그 해당하는 템플릿을 더블 클릭했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그 적용이 되는 그 템플릿 위주로 설명드렸고,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실제 그 수동으로 이제 어떤 사용자가 원하는 어떤 키프레임을 갖다가 직접 그 인서트 키프레임, 이제 키프레임을 직접 이제 넣는 이제 그런 개념인데, 직접 키를 작성하면서 그 어떤 모션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오션에서 키프레임을 넣는 것은 그 인서트 그 키보드의 인서트 키로 그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. 자, 첫 번째 이제 기본적으로 키가 있고, 인서트 키보드의 인서트 키로 그 누르시게 되면 이제 키가 하나 생성이 되고, 또 인서트 하게 되면 또 추가가 되죠. 이런 식으로 그 하나씩 이제 키를 추가를 하는 것이고, 이제 키를 추가했을 때 화살표, 키보드의 화살표로 이제 각 키프레임을 이동시켜 볼 경우에 키는 추가됐지만 그 아직 어떤 이동 값이 없기 때문에, 어떤 모션이라든가 이런 효과의 값이 없기 때문에 그냥 송출해도 정지 화면으로 나가는 상태가 되죠. 이전에도 잠깐 이제 보여드렸었는데, 자, 첫 번째 키프레임의 위치가 중앙에 있고요. 두 번째 키프레임 위치에 갔을 때 이동하거나, 세 번째 갔을 때도 이동하거나, 네 번째 갔을 때 이제 이렇게 된다. 이럴 경우에는 이제 중앙에서 위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오는 이제 이런 모션이 완성이 되는 거죠. 그 선택한 키프레임을 삭제하는 것은 그 딜리트 키, 인서트 키 밑에 있는 딜리트 키를 가지고 그 삭제를 하게 됩니다. 그렇게 되면 이제 원래 대로 그 중앙에 하나 나와 있는 객체로 형태가 초기화가 되죠. 기본적으로 인서트 키를 하시게 되면은 디폴트 값이 이제 15프레임. 자,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첫 번째 키프레임 위치 값이 이제 요 부분이에요. 0000이 되어 있는데, 이제 여기다가 인서트 키프레임 하시게 되면은 이제 15프레임에 하나의 그 키 값이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거고, 그다음에 키는 두 번째 키, 첫 번째 키, 두 번째 키. 이제 이 과정도 그 화살표 키보드로 키보드 화살표를 이렇게 이동하시면 되고요. 그다음에 또 하나 키프레임 넣었을 때는 이제 30프레임이 됐기 때문에 이제 1초 단위로 넘어가게 된 거죠. 그 템플릿에서 더블 클릭해서 이제 완성되는 그 키프레임도 있지만, 이제 그것을 수동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그 키프레임에서 하나를 추가시켜 주고, 자, 첫 번째 키프레임이 중앙에 있고 두 번째가 또 중앙에 같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움직임이 없는 이제 모션 상태인데, 첫 번째 키프레임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제 이쪽을 뭐 오른쪽으로 빼준다든가 아니면은 아래로 빼준다든가 왼쪽으로 빼준다, 이제 이럴 경우에 첫 번째 키프레임과 두 번째 키프레임 사이에 이제 어떤 이동 값이 추가가 된 거죠. 그 다음에 15프레임이라는 시간이 또 추가가 된 거고, 이 상태에서 플레이하게 되면은 15초, 15프레임 동안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들어오는 이제 이런 모션이 생성이 되고요. 다시 첫 번째 키프레임을 오른쪽으로 옮겼다, 이제 이럴 경우에는 아까 반대로 오른쪽에서 15프레임 동안에 중앙으로 들어오는 이제 이런 모션이 생성이 됩니다. 자, 오늘 이제 또 좀 추가되는 속성들을 집어넣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그 지금까지 보신 거는 주로 이제 그 이동에 관련된 어떤 포지션 값에 대한 그 모션인데, 자, 이제 그 패턴 이펙트라는 항목에서 그 플레이스라는 그 부분이 있어요. 지금 이 플레이스의 그 옵션들을 보시게 되면 포지션이 있고 사이즈가 있고 슬랜트가 있는데, 지금 이제까지 제가 마우스를 직접 움직이면서 이런 과정들이 이제 요 y 값이 변하는 게 보이시죠? 이런 식으로 실제 이제 마우스로 조작하는 값이 이제 여기 xy 포지션 값으로 입력이 되는 거고, 이 부분은 마우스로 직접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이런 마우스 조작을 통해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이동 값이 아니라 키를 삭제를 하겠습니다. 자, 키를 삭제를 했는데,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조금 그 중요한 부분인데, 자, 키를 삭제했는데
원본 원래 디자인 모드 상태에서는 중앙에 위치했죠. 근데 어떤 작업을 진행하다가 그 원본의 어떤 위치를 갖다가 이제 잃어버린 상태가 됐습니다. 이 상태에서 이거를 원래 그 원본에 동일하게 초기화시키는 것은 직접 옮기는 게 아니고 그 상단 메뉴 중에서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포지션에 관련된 부분과 그 스케일에 관련된 부분 리셋 키프레임 포지션이고 이건 리셋 키프레임 이제 그 스케일이죠. 그래서 포지션에 대한 위치를 초기화시켜 주게 되면은 결국 이제 그 이 두 가지 같이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. 포지션과 스케일 해주시게 되면은 이제 그 원본 위치와 동일한 위치로 초기화가 된 상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. 자 여기서 키프레임을 갖다 하나 넣어주고요. 자 그 다음에 자 플레이스에서 위치 값이 아니라 사이즈로 이제 한번 모션을 그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. 자 일단 보스라는 옵션을 체크해 주게 되면은 X, Y 가로 세로가 동일한 사이즈로 축소되거나 확대되는데 자 지금 첫 번째 키프레임에서 만약에 X와 Y 값이 지금 보스이기 때문에 0 하게 되면은 이제 그 00이 되는 X와 Y가 동일하게 이제 0이 되는데 자 이럴 경우에 보시게 되면 첫 번째 키프레임은 하나에 뭐 보이지가 않죠. 완전히 사이즈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첫 번째 키프레임은 없는 상태에서 두 번째는 쭉 이렇게 화면이 커지듯이 글씨가 커지듯이 나타나는 이제 그런 모션이 생성이 됩니다. 예, 보신 것처럼 그 스케일이 첫 번째 프레임은 안 보이는 상태에서 두 번째 키 프레임이 이제 원래 100% 상태로 그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안 보이는 상태에서 이제 확대돼서 마치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모션이고 키 프레임의 그 거리 시간을 갖다가 이제 좀 한 3초 정도로 뒀을 경우에 한번 송출을 비교를 해 보십시오. 예. 그 저번 강좌 지금도 그렇지만 저번 강좌 때 제가 그 송출되는 화면을 캡처를 해가지고 그 강좌 편집할 때 이제 사용을 했는데 뭐 약간 코덱상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객차가 좀 떨리는 그런 현상이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제 송출할 때는 다 정상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 좀 감안해서 그 송출 상태를 확인을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. 자 이제 이 상태에서 그 한번 또 다른 모션을 보게 되면은 자, 첫 번째 키프레임이 이제 00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상태인데 다시 디폴트로 누를 경우 이제 초기화가 되죠. 그렇게 되면은 다시 100%에서 100%이기 때문에 이제 동일한 사이즈고 첫 번째 키프레임을 만약에 300%를 한다. 이제 이럴 경우에는 그 실제 사이즈가 좀 300% 확대된 상태. 첫 번째 키프레임이 확대된 상태고 다음 키프레임 갔을 때 100% 원사이즈로 돌아오는 상태죠. 근데 두 번째 키프레임을 아까처럼 0으로 맞춰 볼게요. 자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는 300%로 커진 상태에서 15프레임 지날 경우 뒤로 이제 줄어드는 것처럼 해가지고 다시 사라지는 이제 그런 효과가 되고요. 이 부분을 한번 그 송출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예, 그 이렇게 객체가 화면에 나와 있다가 그 화면 뒤로 쭉 빠지면서 사라지는 효과, 아니면 이제 반대로 안 보이는 상태에서 쭉 앞으로 나와서 이제 커지는 효과들이 이제 그 어떤 모션의 그 스케일 값, 이제 스케일 값 가지고 그 스케일 값을 가지고 그 작업할 수 있는 모션이고요. 옆에 이제 그 슬랜트가 있는데 이제 이거는 어떤 뭐 기울기, 이제 경사, 이제 이런 의미인데 뭐 첫 번째 키프레임은 원 상태에서 두고요. 두 번째 키프레임 가서 만약에 그 x에 30이라는 값을 입력을 하고요. 그 다음에 y에 한 10 정도 값을 입력을 하고 송출을 해보겠습니다. 예, 이제 플레이 될 경우에 그 원 상태에서 이제 기울기 값, x축으로의 기울기, 그 다음에 y축으로의 기울기가 동시에 적용이 된 이제 그런 모션이 완성이 됩니다. 지금 오늘 제가 설명드린 그 포지션을 제외하고 이제 그 사이즈, 슬랜트, 그 뭐 포지션까지 포함해서 이 세 가지를 갖다가 다 같이 한번 조합을 시켜서 모션을 한번 만들어 보고 오늘 강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
예, 일단 그 제가 첫 강좌 때 설명드린 것처럼 모션 키프레임은 뭐 간단한 거, 뭐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, 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간다, 뭐 이런 정도 간단한 것은 이제 별 상관없는데, 뭐 초수가 한 3초 내지 4초, 5초 뭐 이런 식으로 10초 뭐 이렇게 늘어나는 모션일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어떤 스크립트나 스토리보드를 좀 짜고 키프레임 편집을 시작하시면은 이제 물 흐르듯이 어떤 그 편집 과정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, 가급적이면 이제 그런 스토리를 좀 구성을 해서 그 작업하시는 게 낫습니다. 자, 이제 제가 세 가지 효과들을 다 섞어서 한번 그 키프레임을 잡아 보겠습니다. 일단 키프레임을 갖다가 한 몇 개 정도 넣어주고요. 자, 첫 번째 키프레임은 화면 밖에서 시작을 할게요. 화면 밖에서 시작을 하고, 자, 두 번째 키프레임 됐을 때 오른쪽에서 안으로 들어와서, 세 번째 키프레임 됐을 때 아무런 키값 변화를 안 주게 될 경우에는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시간이기 때문에 동일한 그 멈춘 상태가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네 번째 됐을 때 300%로 한번 키워보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하나 키프레임을 더 추가한 다음에 다섯 번째 프레임 됐을 때는 0으로 만들었어요.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하나씩 하나씩 키프레임을 찍어 보면은, 자, 오른쪽에 있다가 가운데로 와서 잠깐 자리 지켰다가 300%로 글씨가 커졌다가 그 다음에 쭉 들어가는 이제 이런 모션이죠. 그래서 밖에 있다가 중앙에 온 다음에 이 공간을 이제 이 부분을 좀 넓혀주게 되면은 이제 홀드 스톱되는 위치가 조금 이제 시간이 늘어나고, 그 다음에 커졌다가 빠질 때는 급격하게 빠지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 키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. 이 키프레임 한번 제가 송출하는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. 예, 이제 보신 것처럼 그 몇 가지의 그 속성값, 포지션과 사이즈와 슬랜트는 안 했네요. 그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합해서 그 5개의 어떤 키프레임을 지정한 다음에 모션을 보여드렸습니다. 그 다음 강좌 때는 이제 또 이번 강좌 때 했던 이런 속성값들과 더불어서 이제 뭐 투명도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회전값, 이제 실질적으로 모션 다운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 그 속성값에 대해서 강좌를 준비하겠습니다. 예, 오늘 수고하셨습니다.